안녕하십니까 우리 수능반 친구들. 안녕하시죠.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얼굴을 보고 학원을 오면 어쨌거나 숙제한 거를 검사를 하고 또 앞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강제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집에서 하게 되면 어떤 이렇게 자율적으로만 맡겨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 때 굉장히 많은 영어 단어와 지문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이게 혼자서 하기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원래 힘들게 해서 이뤄낸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이 힘든 마음이 들지만 이걸 참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두 세트를 푸는 거였고요. 7월 학원 연합 모의고사랑 그리고 이 6월 대성 모의고사를 푸는 게 있었는데 이 대성 모의고사를 먼저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거보다 이 6월의 대성 모의고사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6월 모의고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꼭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생님이 듣기 파일하고 답지까지 올려드리고 있는데 답지는 그냥 해석본입니다. 해석본이요. 그러니까 해석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논리적인 적용을 이용을 해서 답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답지는 그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28번에 이 어법 문제를 틀렸을 수가 있으니까 이 어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Being at the top.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뭐 내가 성공해서 가장 위에 있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Being at the top doesn't mean you have to be lonely. 그래서 어떤 일을 성공을 한 사람이 거의 외로운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탑을 찍었다라는 것이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외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don't가 나왔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don't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뭐이지도 않습니다 라고 할 때는 앞에서 don't, 뭐뭐 하지 않는다 혹은 그냥 not, 뭐가 아니다. 그 다음에 neither가 나오면 또 뭐도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동사를 물어보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대동사가 되는 거고요. 동사는요, 여러분들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동사랑 일반 동사. 그래서 비동사를 받을 때에는 당연히 be자나 혹은 am, is, 과거형이면 was나 were가 쓰여져 있겠고요. 대동사일 때는 do나 does, 과거형일 때는 did가 쓰여져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동사는요, 조동사까지 좀 포함을 할 텐데 앞에 나온 조동사를 받게 되면 여기도 can이나 will, must, should 같은 조동사의 형태의 대동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잘 보시면은 탑을 찍었다라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외롭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being at the bottom, 당신이 하위를 찍었다라는 것도 당신이 외로울 필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동사가 앞에 나온 동사 요거밖에 없잖아요. mean이잖아요. 얘는 일반 동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동사의 형태인 does가 지금 여기서 맞는 겁니다. 얘를 고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being at the bottom, 이게 주어가 될 텐데 주어가 동명사로서 3인칭 단수이니까 do도 아니고 뭐 과거형인 did가 올 일도 없겠죠. 이게 지금 현재형이니까. 그래서 do도 아니고 did도 아니고 지금 does가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이 컴퓨터가 지금 뭐 이상한 프로그램에 깔렸는지 자꾸 이상한 뭐가 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요. 지금 스탠스가 맞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 스탠스가 맞는지를 한번 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탠스요. T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the leader's image is that of individual. 이 되겠다. 이렇게 나오죠. 자,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의 이미지는 개인의 그것일 겁니다. 리더의 이미지는 개인의 이다. 리더의 이미지는 개인의 이다. 그렇죠? 이거 이미지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이미지는 아마 개인의 이미지일 겁니다. 요러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 다 끝이 났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리고 해당 문장의 동사는 얘입니다. 근데 더 보자면은 전체적인 문장의 끝은 여기입니다. 컴마 다음에 동사 ing를 쓰게 되면 뭐뭐 하면서 인 부사가 되니까 괄호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동사가 또 나와져 있는데 한 문장에서 동사를 두 번 쓰려면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접속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접속사 없어. 그런데 여기 동사 썼는데 여기 동사를 또 쓴다 그러면 뭐가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요,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의 이미지는 개인의 이미지일 겁니다. 근데 뭐 하는 개인의 이미지? Alone at the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개인의 모습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의 이미지는 외로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오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뭐 하는 이니까 바꿔줄 수 있는 패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바꾸셔야겠죠. 만약에 이 동사를 이런 식으로 그냥 쓰고 싶다, 그럼 관계사를 넣으시면 돼요. 자, 후나 대세 관계사를 넣으면 이 동사가 뭐뭐 하는 개인 이렇게 되겠죠. 또는요, 관계사를 넣든가 이 말 자체를 이용을 해서 ing로 바꾸면 서 있는, 그러니까 외롭게 혼자 서 있는, 그렇게 뭐뭐 하는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관계사를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분사로 바꿔서 어쨌거나 둘 다 형용사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이라는 인디비주얼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로 바꿔주는 이 형태가 필요하겠다. 되셨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3, 4, 5는요 안 건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헷갈리는 것이 1번과 2번이었을 테니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는 30번으로 넘어갑니다. 나와라 30번. 얍, 30번 나와라. 30번이요. 자, 30번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잠깐 멈춰 놓으시고 30번의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잠깐 멈춰 놓으시고 30번의 글을 한 3분 정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다 읽고 오셨죠? 물론 어렵지는 않은 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여기서 A 부분에서 답이 오답이 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두 개의 단어 중에서 골라라 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단어의 관계는 무조건 반대말입니다. 무조건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ignore 아십니까? ignore는 무시하다예요. 그 반대말은요, 무시하지 않는다, 무시 안 하고 받아들인다. 그럼 seek 자체는 찾다라는 말이죠. 무시하지 않고 찾아보는 거. 그리고요, undernourished 그러면은 뭐 어떤 단어가 더 쉽습니까? overfed랑 undernourished랑요. 이거는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죠. nourish 그러면은 이게 영양인데 under니까는 정해진 영양분보다 더 밑에, 그래서 영양실조 되어진다. 그리고 overfed 그러면요, feed가 먹이다, pp니까는 먹여진다. 근데 과도하게 먹여진다. 맞죠? 의미상으로 보면 반대가 맞죠? 자, 그러면은 pleasure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pleasure는 기쁜 이런 뜻이죠. 기쁜. 그러면 얘는 뭡니까? 안 기쁜 이런 뜻이겠네요. 당연히 nuisance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 관계라는 것을 알면 pleasure는 기쁜이고요, 얘는 안 기쁜이겠지. 근데 생각 좀 해봅시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Birds and squirrels that live around picnic areas and campground 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새들과 다람쥐들, 그래서 피크닉이나 캠프그라운드 가까이에서 사는 이러한 동물들은 배웠습니다. 뭐가 뭐라는 걸 배워요? People leave bits and pieces of food behind. 사람들이 조금의, 그리고 또 조금의 음식을 뒤에 남겨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쵸? 얘네도 압니다. Because the animals are cute and entertaining. 이 동물들이, 새들이나 다람쥐들이 되게 재밌고 귀엽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그들을 먹입니다. 그쵸? 가가지고 야 일로 와봐 새야, 다람쥐야 일로 와봐 이러면서 음식을 나눠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Feeding wildlife can lead to problems though. 도는요, 하지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도는요, 지금 맨 뒤에 붙어 있지만 얘가 하지만이라는 부사입니다.
부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문장 맨 앞이나 문장 맨 뒤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도는요 어디 있어야 되는 애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 애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이라는 말은요 뭐랑 뭐의 반대를 나타내주냐면 여기 앞에 문장과 그 뒤에 있는 문장하고의 역적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건데 지금 하필 뒤로 붙어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사가 위치가 맨 앞에 있거나 맨 뒤에 있는데 얘는 지금 하필 맨 뒤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 쓰여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에 역적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뒤에 붙어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여기 B 부분하고 그 뒤에 나온 C 부분하고 역적을 이루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여기서 지금 도가 붙어 있던 것이 뒤로 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요, 이 동물들이 귀엽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입니다. 하지만 그 야생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첫 번째, the animals become independent on handouts. 그래서 그 동물들은 dependent가 됩니다. independent라 그랬나 내가? dependent, 의존적이게 됩니다. 뭐에 의존적이게 되냐면 그 handout이 뭡니까 여러분들? 나눠주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받아주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 음식들이 되겠죠. 여기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컴마의 기능에 대해서 제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접속사가 없이 컴마가 쓰였을 때에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의존적이게 되는데 핸드아웃에 의존적이게 되는데 이 핸드아웃이 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asy source of food, 쉬운 음식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동물들이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주니까 지가 노력해서 찾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이 나눠주는 이 쉬운 음식에만 의존하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자, 또한 그들은 이렇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당연히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 동물들은요 된대요. 어디 근처에서 그 피크닉 에리아 그리고 캠프 사이트에서 뭐가 됩니다. 자,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이거 틀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A만 보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B하고 C는 안 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음식을 자꾸 받아 먹으니까 얘네들 동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동물 입장에서는 음식을 자꾸 받아 먹으니까 기쁘겠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플레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못 보셨다라는 거죠. 이걸 못 본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피크닉 사이트, 피크닉 장소에서 어슬렁 거리면서 얘네들은 기쁘다. 당연히 얘네의 감정은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의 기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네는 뭐다라는 것을 지금 고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식을 계속 나눠줘야 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 자체는 성가신 놈들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람 입장에서 음식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의 감정이 아니라 얘네들은 그래서 좋지 않은 존재. 이거 누이산스는 귀찮은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누이산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단어는요. 얘네들은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and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and, or를 기점으로 앞에 거랑 뒤에 거랑은 어떨 수밖에 없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내용이. 그러면 뒤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could carry disease, 병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뒤에서는 병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nuisance, pleasure 좀 헷갈릴 수는 있었겠지만 선생님은 안 헷갈렸어요. 동물이 신경을 고르는 게 아니라 동물이 무슨 대상이 된다라는 거, 나는 어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nuisance를 고를 수 있었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모의고사를 풀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잘 이용을 하는 친구라면 and, or 기점으로 나오는 앞에 부분이랑 뒤에 부분은 논리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리적 관계를 이용을 하면 당연히 병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얘네는 귀찮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답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하는 이러한 태도는요, 진리예요. 얼마만큼 진리냐면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그런 것을 의도하면서 문제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플레저를 골랐어. 근데 이 문제 만든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지. 아니, 동물 입장에서는 음식을 받아 먹는데 동물이 기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and를 기점으로 앞에 거랑 뒤에 거랑은요, 논리적으로 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동물들이 병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 좋은 내용을 말을 했기 때문에 앞에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근거를 이렇게 뒀다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와서 질문자에게 이 문제를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이 똑같이 대답을 할 정도로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정확한 답을 고르는 거니까요. 그쵸?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비밀인데, 그래서 비밀이긴 한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말해주는 것이 진리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수능 진짜 만점 맞으려면 90점 넘게 1등급 받으려면 문제 그냥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 많이 풀어봤을 때 어떤 땐 정답이고 막 어떤 땐 오답이고 그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답이고 어떻게 하면 오답인지 그거는요 여러분들 혼자서 해내기 조금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그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전문가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1번이요. 31번도 보면 이거를 모르겠다. 안 틀렸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이요. One of the classic demonstrations of team-rooted xenophobia comes from a series of studies conducted by blah blah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뭐냐면 제노포비아가 밑에 뭐라고 나오니까 외국인 공포증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포비아라는 것이 공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도 있고 뭐 폐쇄공포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거미공포증, 환공포증 그런 공포증이 바로 포비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공포증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이 전문가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뭐라고 읽어야 되니? 이거 자종크? 뭐예요? 아무튼 이 사람은요. 비겐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해요? 이 외국인 공포증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를 알아내는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이 사람은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사진을요. 12명의 낯선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12명의 낯선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준다가 아니겠죠. 왜냐면 이 오브가 있잖아. 12명의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여주면 누구에게 보여주는지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언어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연구자는 뭐를 보여줬다. 그럼 누구에게 보여줬는지가 당연히 나와져 있어야 되죠. 생각을 하면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연구원이 12명의 낯선이의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대요. 근데 12명의 낯선이는 누구냐면 who were graduating from nearby university 주변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12명의 사진을 다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During the first phase of the experiment 실험에서 초반 부분에 each student saw some of the photos 25 times. 학생들은 이 사진을요 25번 봤고요. Some of them 5 or 10 times. 이거 지금
겹치는 부분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so가 동작이 겹치기 때문에 생략되고 있어요. 각각의 학생들은 25번을 봤고요. 또 몇몇의 학생들은 봤습니다. 이게 생략이 됐죠, 여러분들. 봤습니다. 5번에서 10번을 봤고요. 또 다른 학생들은요, 오직 봤습니다. 여기 소가 생략이 된 거예요. 한 번 또는 2번을 봤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전혀 보지도 않았습니다. 되셨죠? 지금 소재가 뭡니까? 이 외국인 공포증은 어디서 오는 건가? 이게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낯선 이의 공포증을 어디서 오게 되는 걸까? 이러한 테시스,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서 실험을 해봤죠. 낯선 이에 대한 사진을 보여줬다, 대학생들에게.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누구는 그 낯선 이의 사진을 25번 본 애들도 있고요. 누구는 5번에서 10번 본 애들도 있고요. 한두 번 본 애들도 있고요. 누구는 전혀 안 본 애들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정도가 다르죠. 그 사진을 많이 본 애들도 있는 반면에 아예 안 봤어, 안 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오고 있네요. 나중에 when asked, 그러면 이게 지금 주어가 물어본다라는 겁니까? 물어봐 줬을 때입니까? 접속사 다음에 바로 PP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분사 구문입니다. 물어봐 줬을 때 얼마나 많이 그들이 그 남자를 좋아하는지를 물어봐 줬을 때, 근데 어떤 남자냐면 depicted in the photos, 그 사진에서 보여진, 즉 묘사되어진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이 사람에게 물었을 때, 그 사진을 봤었던 학생들은 has a strong preference, 굉장히 큰 선호를 보였습니다. 누구에게? For the man, 남자에게. 사진 안에 있는 남자들이죠. They had seen more frequently, 더 자주, 즉 더 많이 사진을 봤던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꼈습니다. In fact, 사실은요, they, 그 학생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 사진 속의 남자를요, they had seen 25 times, 25번을 봤던 남자를 뭐라고 점수를 매기냐면 30% more likable, 30% 더 좋아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than 누구보다요? 사진 속의 남자들보다요. they had seen only once, 한 번 봤던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사진을 봤을 때 누구는 사진을 많이 보고 누구는 사진을 거의 안 봤잖아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그랬죠. 그래서 많이 봤었을 때 평가가 더 어떻다라는 겁니다. 어떻다라는 건가요? 평가를 더 좋게 해주더라. 30%더 가까이.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보여줍니다. that 뭐가 signals safety, 안정감을 지금 보여준다라고 봅니까? 그러니까는 이 평가가 더 좋고 평가가 안 좋은 그 판단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뭐가 안정감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감이 갑자기 왜 나온 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노포비아라는 것은 낯선 이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공포의 반대는 당연히 안정감이죠. 어떤 식으로 했더니 애가, 학생들이 더 안정감을 느끼더라, 그걸 보시면 되겠죠. 사진을 더 자주 보니까, 더 자주 보면 이지 않겠습니까? 더 자주 보면 제노포비아의 반대인 포비아, 공포가 아니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더라. 그래서 더 자주 봄에 똑같이 해당하는 말을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요, 자주 봄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지금 frequently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더 자주 봄이 뭘 것 같습니까? empathy가 뭘까요? 공감, 이런 게 될 거고, certainty는 확실함이 될 거고, optimism은 긍정성, 낙천성이 될 거고요. familiarity는 익숙함이 될 거고요. consistency가 뭘까요? consistency. 그러면 자주 아니면 끈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게 될 때 지금 5번 아니면 4번 아니면 조금 미약하게나마 3번에서 고민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자면 더 많이 보니까 평가를 좋게 하고 안정감을 느끼더라. 사실은 더 많이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이 봤으니까 선생님 확실성이 생겼다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4번하고 5번이 없고 다른 말도 안 되는 단어가 쓰여졌으면 3번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더 답과 가까운 이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3번은 좀 후순위로 밀리죠. 안타깝지만 너는 다음 기회에. 그래서 consistency하고 familiarity를 봐야 되는데 familiarity는 익숙함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사진을 보게 됐으니까 익숙함이 생기고 나서 익숙해진 사람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더라. 그리고요, consistency는요, 이거는 지속이고요. 지속을 하기 때문에 이게 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지속적으로 본 건가요? 아니면 많이 보면서 익숙함을 가지게 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요, 이 단어는 끈기라는 그러한 표현도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봤더니입니까? 지속적으로? 아니죠. 이 비교 대상이 뭡니까? 아예 안 보는 거랑 더 많이 봤을 때죠. 25회 수는요, 그냥 임의로 정한 수죠. 왜? 0보다 25는 일단은 더 많이 봤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봤다라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지속적이라는 것은 계속 해서 보다가 뭐 한 100번이고 6번이고 보다가 그 낯선 일을 만났을 때라는 거잖아요. 비하인드 좀 있는 거고 이거는요, 비교 대조가 좀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를 적게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봤을 때, 즉 익숙함에 대해서 정도가 다를 때, 그래서 많이 익숙한 상태에서 평가가 더 좋게 가더라.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을 한번 해볼까요? 32번이요. 32번. 자, 32번을 한번 해볼게요. 32번 이거는요, 대표적인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번 일단은 여러분들 빈칸을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내용을 장악을 하고 먼저 한글로 내용을 먼저 쓸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 단계를 이루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내가 뭘 읽었지? 내가 뭘 읽었지? 뭘 읽었기 때문에 빈칸을 이렇게 써야 되지? 객관적으로 그거를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여기를 빈칸으로 썼을 때에도 그게 1, 2, 3, 4, 5번의 선택지에 그대로 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나마 느낌이 제일 똑같은 거를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모호하죠? 모호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막 재진술로 되어져 있고 여기를 정확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1, 2, 3, 4, 5번 선택지에서 또 내가 이해하는 거랑 전문가인 선생님하고 이해하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이제 반복을 통해서 맞추게 됐을 때 딱 맞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빈칸을 절대 틀리지 않고 다 100% 확률로 맞출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빈칸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제이크 위티의 발명은 예시입니다. 뭐가 into a insightful solution이 되는 그러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제이크가 뭔가를 발명을 했고요. 이 제이크가 한 발명은 예시래요. 뭐가 뭐로 되는 어떤 해결책이 되는 그러한 예시가 되는 거겠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이거는 1화의 예시겠죠? 여러분들 1879년에 레스토랑 오너인 제이크는 오스트레블링 여행하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During the voyage, 그러면 뭐 하는 동안에 이 사람 지금 앞에서 뭐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여행하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뭐 동안에 여행 동안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voyage는요 여행 동안에 he could take a tour. 그는 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Of the ship. 그러면 배를 가지고 투어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는 가졌습니다. 투어를 했습니다. 뭐에 대한 투어예요? 배에 대한 투어를 했다라는 게 뭐냐면 배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라는 게 아니라 배에 발을 디뎠을 때 배 구석구석, 배 안쪽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정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tour of the ship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배의 투어입니다. 배의 투어. 배 안에 들어가가지고 선장실도 가보고 객실도 가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음식점도 가보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 안을 돌아다닐 때 엔진룸에서
제이크는 was captivate가 됐습니다. 이 captive가 뭔지를 또 아셔야 되는 거죠. captive는요 사로잡다. 그래서 엔진룸에서 그는 사로잡혔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기계인데요. 무슨 기계냐면 recorded the number of times. number of times는요 시간 나타나는 게 아니죠. 횟수를 나타내는 거죠. 횟수의 수를 나타내는 기계였습니다. 뭐의 횟수냐면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횟수를 기록하는 기계를 만났습니다. 배가 이동을 할 때 프로펠러가 돌지 않겠습니까? 그 프로펠러가 도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 도는 수를 기록하는 기계를 엔진룸에서 봤습니다. What he saw in this machine.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봤던 것은 was the idea of machine that counts. 그래서 그가 이 기계에서 봤던 것은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보고 얘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무슨 아이디어냐면 기계인데요. 뭐 할 수 있는 기계예요? 수를 셀 수 있는 기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미 여기서 프로펠러가 도는 수를 세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도 또 뭔가를 셀 수 있는 그러한 기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려냈다. 제이크는요, was thinking inclusively 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inclusive는 무슨 뜻일까요? include가 포함하다잖아요. 그래서 좀 포함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의 목적은 was to make,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구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make 나오면 되게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만약에 만들었다, 뭐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만듭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되면 4형식이고요. 5형식에서 make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make. 주어는 make. 만듭니다. 목적어를 목적이 보호해서 형용사 상태이도록 만들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고요. 사역동사로 쓰이게 되면 만듭니다. 목적어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make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일을 뭐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그의 일인데 뭐로서의 일이냐면 레스토랑의 주인으로서의 그의 일이 더 쉬워지도록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make 목적어가 어떠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인 지금 이 5형식의 형태가 쓰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레스토랑의 일이 더 쉬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 looking at the machine, he asked. 어려울 수 있는데 컴마가 있으면 더 쉬운데요. 그 기계를 보면서 그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 과정이, 그래서 기계적으로 세는 이 과정이, 무언가를 세는 과정이 make my restaurant more profitable, 더 이득적이도록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이 기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The mental spark jumped from his thinking about the machine to his thinking about his restaurant business when he theoretically combined the machine that counts propeller rotation with counting money. 와우, 되게 기네요. 길어요. 맨 마지막 문장이 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능을 잘 한다라는 것은요, 긴 문장에 대해서도 쫄지 말고 여러 번 읽더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점프했다잖아요. 점프, 그러니까 뛰었다. 뛸 때 어디에서 어디로 뛰었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멘탈 스파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생각은 뭐에서 뭐로 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from이 있으면은 뭐도 있겠냐? to도 있을 텐데 이게 여기겠네요. 그 다음에 when이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인데 뭐 하는 머신이다. 이런 것들까지를 익숙하게 할 수 있으면 긴 문장에서도 우리가 쫄지 않고 내용 파악을 잘 해서 내용을 묶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뭐에서 뭘로 바뀌었습니다.
기계에 대한 그의 생각은 그의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생각은 그죠? 이 프로펠러 도는 기계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은 또 생각으로 됐는데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그 레스토랑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으로 갔습니다. 맞죠? 얘가 프로펠러 새는 머신을 보면서 아 우리 비즈니스에서도 이거를 활용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가 이론적으로 합쳤을 때 한 기계를요 프로펠러 로테이션, 프로펠러 돌아가는 것을 세는 기계를요 돈 세는 기계의 머신으로 합쳤을 때 그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뛴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세는 그러한 기계를 뭐 하는 기계로 만든 거예요? 돈 세는 기계로 만들었다. 은행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지폐 같은 것을 기계에 놓고 보면 드르르 이렇게 돌면서 지폐가 몇 장인지 세는 그러한 기계가 존재를 하죠. 그거를 이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만든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작동되는 기계를 만든 거고요. Which he started using in his restaurant. 그의 레스토랑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돈을 세는 기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일화가 뭡니까? 결국은 프로펠러 돌아가는 것을 세는 기계를 보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만들어낸 거예요? 돈 세는 기계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한 것이 솔루션이 되었다. 프로펠러를 세는 기계를 보면서 그것을 돈 세는 기계로 만들었음.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단서를 가지고서 답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프로펠러 세는 기계를 보면서 돈 세는 기계를 만들었음. 자, 그러면요. 주제가요. Gradually developing basic accounting skill. 기본적인 어떤 이 돈 세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자 부분이 없잖아요. 프로펠러 돌아가는 기계 부분이 지금 나와져 있지 않고 그냥 돈 세는 기계 만드는 부분만 나와져 있으니까 좀 잘못된 거고요. 효과적으로 인테그레이트를 했다. 인테그레이트는 합치다, 컴바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다양한 어떤 그 배움을 이 사람이 합친 게 맞긴 하죠. 여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배운 것을 합친 거 맞아요. 근데 아카데미 어떤 학술적인 배움을 합친 거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여러분들. 그래요. 돈 세는 거라든가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부분이 학술적인 어떤 배움은 아니니까요. 그 3번은요. Directly translating seemingly meaningless random data. 그래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어떤 무작위의 데이터를 그 사람이 적절하게 해석을 함으로써 이 meaningless 랜덤 데이터 부분이 아니죠, 여러분들. meaningless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거를 세고 있네. 뭔가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meaningless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Actually turning to traditional wisdom and common sense. 그래서 common sense는요, 흔하게 알려져 있는 통념, 그리고 전통적인 그 어떤 개념, 그런 것에 turning to 함으로써, 그런 것에 의존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존에 있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게 의존함으로써가 아니고요. conceptually 개념적으로 blending 섞음으로써 두 개의 요소들을요. from unrelated fields. 그래서 field는요 땅이 아니라 분야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의 두 개의 요소를 개념적으로 섞으면서 그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배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 그리고 돈을 세는 거, 금융 쪽이고 또 하나는요 공학 쪽이잖아요. 분야가 지금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엮어가지고 이 사람이 발명품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답은 여기서는 5번이 맞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빈칸을 알아내도 그거를 1, 2, 3, 4, 5번에다가 갖다 맞추는 행위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디 부분이 맞고 어디 부분이 틀리다, 그래서 답이 안 된다라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답이 지금 5번이 맞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자, 일단은 시간이 좀 충분히 안 됐구나. 아, 요새 선생님이 조금 고통을 겪고 있어. 선생님이 조금 아프거든요, 요새. 아, 왜 아프냐면, 아, 지금 되게 좀 창피한데, 아, 그래요. 아, 지금 영상을 계속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상을 한번 찍을 때 이게 영상 찍는 게 긴장이 되게 많이 돼. 그러니까 몸에 항상 긴장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지금 시간이 밤 12시인데 아침 11시부터 계속해서 수업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찍고 준비하고 찍고 이게 한 지금 6개 정도를 찍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몸에 긴장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아파. 진짜로요. 아,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아, 아픈 내색을 안 하고 싶은데 좀 아파.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답이 5번으로 가면 되겠다. 그러면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36번 갑니다. 36번. 36번. 36번이요. 36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거를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 36번은요. 내용을 다 들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36번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주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는 가급적이면 첫 번째 순서로 안 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나요? A가 첫 번째로 오지 않아요.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B 아니면은 C가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오게 될 텐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질문했다 혹은 물어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끝이냐? 그 다음에 글이 끝나버리나요? 누가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그 뒤에는 당연히 뭐 나올 수밖에 없나요?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맞추거나 문장을 집어넣을 때 특히 이제 이 ABC 순서를 맞추는 것에서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종종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뒤에 대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뭐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질문을 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질문을 하는 부분이 어딘가요? 질문을 하는 부분이 어딘가? 자, 포얼맨이 물어봤습니다. 드릴러에게 얼마나 많은 로프가 남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로프가 지금 그냥 줄이 아닐 수가 있죠, 여러분들. 주어진 문장에서 보면 로프가 비유적인 표현인데 아무튼 포얼맨이 드릴러에게 물어봤더니 드릴러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 일단은 C 다음에 B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A가 첫 번째 올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는 맨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만 이용을 해도 C, B, A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그럼 선생님 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이렇게 풀지 말라는 게 읽어보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에스크 나왔네, 대답했다 나왔네, 그 다음에 당연히 A겠네 이렇게 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풀라는 게 아니라 전체 지문을 다 읽었을 때 이런 힌트를 이용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의 순서가 이렇게 잡혔을 때에는 그 내가 정한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습관도 되게 중요하겠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무튼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서들을 보면서 순서를 잡는 게 가능하기도 했었다라는 팁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39번도 한번 볼까? 37번, 39번을 볼 텐데 37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37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게요. 37번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37번은 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자,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요. 자,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어떠한 동물이 화살을 맞고 죽어 있더라. 그 B를 한번 보세요. 그 화살은 had been coated with가 되어 있었습니다. 코트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입는 코트도 되는 거고요. 뭐에다가 걸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왜 코팅한다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종이 코팅해와 사실 코팅하다는 영어도 아니에요. 영어는 라미네이트인데 이 종이 코팅해와 그러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판을 쭉 입혀서 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코팅이라고 보면 뭔가를 덮어주다 아니면은 뭔가를 쌓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은요 쌓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뭐가 묻어 있었냐면 큐레어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큐레어가 뭔지 알아요? 모르지. 그럼 선생님은요? 나도 몰라 큐레어가. 그럼 어떻게? 선생님이 모르는 단어 있으면 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잘 봐. 영어에서 이 수능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래도 설명을 해주는 편입니다. 어떤 식으로 여기서 설명했냐면 컴마를 줬잖아. 자, 컴마를 기점으로 앞쪽 뒤쪽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동격. 두 개가 같은 애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A가 나오고 컴마 and B 이러면 이 대상은 A랑 B 둘 다가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관련성이 되게 있죠. 근데 접속사가 없이 A, B 이렇게 나오면 B in A 왜? 동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화살은요 큐레어가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큐레어는 뭐냐면 포이즌이래. 근데 어디서 오는요? 정글 식물에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독이 묻어 있었대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 화살은요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도 똑같잖아.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도 모른다니까 큐레어가 뭔지. 그럼 선생님 어떻게 읽어요? 아니 큐레어가 독인 줄 알잖아. 이걸 알면 컴마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은 동격을 나타낸다. 동격이 컴마다 라는 걸 알면 아 독이 묻어 있었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9번 나와라. 야 39번 39번은요 이거 되게 골 때려. 39번 되게 골 때려요. 이게 와 이런 게 나오나? 39번도 봤을 때 뭐 마술사 얘기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그래도 지문이 좀 익숙하다. 마술할 때 알잖아요. 여기 있는 동전이 사라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기 한 손으로 동전을 잡고 사실 이 손에 어떤 비밀이 있는데 이 손에만 집중하도록 막 이러잖아요. 사실 이 손에서 막 이 작업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이 뭔가 작업을 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 여기서 현란하게 막 이러는 거 그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내용이긴 했었지. 그래서 익숙한 내용이니까 이 글의 소재 자체는 그렇게 난해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여기서 답을 어떻게 해도 맞출 수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건 단서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다 읽고 답을 정할 때 내 답이 정답인지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단서지 그냥 무턱대고 처음부터 그걸 찾아서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 읽어보고서 여기에 답을 넣을 때 이걸 이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coin disappear. 여기서 coin이라고 나오죠? 그 코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또 어디서 나오죠? 짜라라라라 보면은 여기 나오네. 더 코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가 답이 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 부분이 답이 되기가 쉽겠죠. 그렇죠? 코인이 사라지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magician은 makes the coin disappear 하도록 만든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요. 그리고 in 동사 ing는 뭐뭐 함에 있어서 라는 것은 뭐뭐 할 때라는 말이죠. 그래서 동전을 사라지도록 만들 때 너는 뭐뭐뭐를 합니다. 마술사들은.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거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마술사가 그 동전이 사라지도록 만들 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사라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coin 여기도 더 코인이 있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다. 되셨죠? 이 글을 문제를 만든 사람이 이 장치를 일부러 의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은 그 의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절대 틀리지 않죠. 절대. 되셨죠?
자, 이런 가이드를 하나하나씩 수업을 통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여기에서 수업을 마무리를 드리고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따가 이 2017학년도 학원 연합 모의고사 7월 거를 이제 진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